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애플 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애플 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방산으로 대박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주라 제임스 테이클리프 회장은 하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의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애플 30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 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의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적했죠. 자석은 한 이 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이 조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의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0도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주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애플 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애플 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개의 애플 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어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의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애플 30도 도입에 대해 반대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애플 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애플 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애플 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15년 인계받아야 할 애플 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해야 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V21이 F30을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0대의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추어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애플 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애플 3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빼곤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는 점은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1m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이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1조 5회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격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이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가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2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반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0억 계약 파기는 물론 개입 의심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91은 3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자원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유도 폭탄은 물론이고 AI에 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20을 도입해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1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줬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사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의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0을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회의에 90일의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군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이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키예프의 즙을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0을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190을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을 목표로 KV-10을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에 총하인 KV-22께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시장에 있어 흑해의 91롯은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